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간찬이가 영어간보의 간찬이입니다. 오늘도 함께 진행할 민혜 씨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영화는 어떤 영화죠? 정말 이 여름날에 보면 너무나도 따뜻해지면서도 네. 뭔가 스멀스멀 내 안에 살아 숨어 있는 그런 녀석들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로맨스인데 약간은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치정 로맨스와 가까운 사실은 모든 분들이 네. 좋아하기는 좀 어려워요. 네. 제목은 그 여름날의 거짓말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여름날에 방점을 찍을 거냐, 네. 거짓말에 방점을 찍을 거냐에 따라서 네. 그 영화의 감상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 여름날의 거짓말입니다. 28일 내일 개봉하는데 사실 네. 우리가 라이브 이 준비를 하는데 기술상의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어요. 오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.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점,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네. 또 다음 오늘 감독과 배우 두 분을 모셨는데 다음 스케줄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. 네. 자, 그 주인공 손현록 감독과 네. 두 주연 배우죠. 박소연 배우, 최민지 배우 모셨습니다. 인사하시죠. 네, 저 사실 네. 이 세 분을 부르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. 아.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네. 제가 볼 때 1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짜 간단하게 네?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선 간단히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아까 좀 가슴이 따뜻해질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가슴 따뜻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근데 네. 굉장히 심상치 않은 러브스토리는 많습니다. 네. 자, 지금껏 본 적 없는 첫사랑 스토리 17의 열망을 섬세하게 그린 화상주의 로맨스 영화 그 여름날의 거짓말. 화상주의죠? 화상이요. 화상. 네, 죄송합니다. 화장이라 그래가지고 화상. 화상입니다. 뜨거워서 타오르는. 네, 타오를지도 모르는 죄송합니다. 화상주의. 네, 섬세하게 그린 화상주의 로맨스 영화 그 여름날의 거짓말입니다. 막장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고등학생들의 사랑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. 바다마을에 사는 17 고등학생 다영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 만난 지 28일 만에 다른 여자가 생긴 남친 병훈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. 어떻게든 이 사랑을 지키고 싶은 다영은 신혼인 가외 선생님까지 들여 무모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됩니다. 사랑의 힘으로만 버텨내기엔 벅찬 감정의 소용돌이가 더욱더 거세지는데 과연 다영의 첫사랑은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? 그들의 거침없고 저돌적인 사랑의 욕망을 폭발시키면서 작품에 이끌려 들어갑니다. 여름방학 숙제라는 신선함을 통해 다영과 남자친구 병원의 뜨거운 추억이 펼쳐지는데 신선한 전개와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으로 17 소년이 갖는 사랑과 감정, 질투를 현실감 있게 펼쳐낸 배우 박서윤과 배우 최민재님. 섬세한 감정 연기와 세속적이면서도 치열한 희귀 청소년 치정 멜로 드라마. 올 여름 가장 뜨거운 첫 장편 데뷔작인 손영록 감독님,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초청 상영되었고요. 국제영화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올 여름 마지막 로맨스 영화 그 여름의 날의 거짓말 8월 28일 날 개봉하니까요.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비교적 영화가 길어서 그런지 소개도 길었습니다. 138분, 여기 이 영화 소개할 때 그동안 2시간 이내에서 좋았는데 2시간이 넘어가지고 처음에 보기 전에는 왜 이렇게 길어. 근데 사실 보면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. 가끔 제가 가령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 볼 때 3시간, 5시간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영화 138분 처음에는 길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봤는데 138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순삭이라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들의 러브스토리면은 저보다 40몇 년 전의 이야기라 사실은 공감하기 힘들었는데
사실 저도 지금 사는 여인이 고2 때 만난 오. 여자잖아요. 네, 고2 때라서 18살 때?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뭐 이렇게 이들처럼 격정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봤습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 별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평범했어요. 여기 주인공들. 자, 어떻습니까? 그 송 감독, 네.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이거는 결국 다형 캐릭터에서 출발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, 네.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박세영 같은 어디서 찾기 힘든 그냥 내가 보니까 다형 그 자체야. 맞아요. 네? 그리고 또 저기 옆에 우리 최민재 배우가 나와 있는데 병훈, 응? 네. 지금 굉장히 멀쩡하게 잘생기는데 영화 속에서 좀 어리버리하게 나와요. 근데 영화 속에 그대로의 지금 느낌이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근데 마치 지금 학교 갔다가 오신 것 같은데. 근데 군복무 중이래요. 아. 그래서 지금 면회 그 저기 지금 잠깐 휴가 나온 거죠? 네. 반갑습니다. 와. 자,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이크 쓰다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번 털어놓으시죠.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. 네. 다영이는 진짜 서윤 배우가 아니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서윤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잠깐 이제 리딩 형식의 약간 오디션을 봤었는데 아, 다영이가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영이를 만나게 됐고 병훈이도 마찬가지로 민재 배우가 이번에 거의 영화를 이제 장편 영화를 처음 하게 됐는데 같이 하게 되면서 병훈이도 민재 배우가 아니었으면 진짜 이 둘은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배우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그 사실 우리 박수영 배우는 뭐 벌새 네. 예? 조연으로 나왔었고 필모가 좀 쌓인 대여섯 편 돼요. 네. 반면에 우리 최민재 배우는 그러니까 단편 하나 했고 이 영화가 장편으로는 처음 네.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연기의 어떤 성숙미, 뭐 실감은 말할 수 없고요.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그 연기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어떻습니까? 쉽지 않은 두 분 다 쉽지 않은 연기였고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 한번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. 맞아요. 이걸 쉬었다고는 말 절대 못할 네. 것 같고, 그냥 대한민국의 여고생이라는 단순한 말로 표현을 하기에는 사실 단순한 여고생이 아니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. 촬영 전에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되게 구축해 나가는데 별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감독님이 또 중요시 하셨던 게 이제 민재, 병훈이와의 케미도 이 영화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케미를 위해서 민재랑도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나름 정말 다영이 같은 모습으로 촬영장에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습니까, 병훈? 응? 민재 씨는? 저도 되게 대본을 봤을 때는 평범한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. 처음 촬영장에서도. 그래서 저도 소연 누나랑 처음에 좀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저도 감독님이 되게 리딩도 정말 날짜 많이 잡으셨었고 촬영 전에 만남을 되게 많이 가셨었어요. 그리고 되게 감독님이 그 영화 분위기를 정말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. 촬영장에서도. 그래서 정말 편하게 병훈이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궁금한 게 고1, 고2, 고3 응? 하필 고1로 응? 설정한 건 첫사랑이라는 것과 프레시맨이라는 것이 겹치는 네. 건지 그죠? 네, 그런 맞습니다. 건가요? 네, 좀 처음 겪는 어떤 감정들과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처음이라는 게 좀 느껴질 수 있는 고1 17살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뭐 우리가 이제 20대에 이제 연기를 네. 2, 3년 전에 했더라도 20대 네. 연기를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연기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과 이 고등학생의 또 정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보면서 두 사람 진짜 고등학생인 거로 생각하면서 봤어요. 그랬죠? 진짜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. 분명히 쟤네들은 고등학생 아닌데 맞아. 고등학생이다라는 생각. 네, 고등학생이야.
고등학생이야, 맞아! 이렇게 봤던 게 음. 교복부터 걷는 거나 이런 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, 그리고 두 분 다 그 얼굴이 진짜 앳돼가지고 그 진짜 20살이 고등학생을 연기하겠지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. 진짜 고등학생인 것 같았어요. 어떻습니까? 이 두 분한테 연기 지도를 할 때 특별히 강조했던 거. 저는 사실 어쩌면 서윤 씨가 다영이가 되었고 이제 민재 씨가 병훈이가 되었는데 제가 그렸던 다영과 병훈은 이 둘을 만나면서 다 지웠던 것 같아요. 지우고 이제 서윤 씨의 어떤 모습들을 다영이랑 좀 합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민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녹아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원래 저는 고등학생을 섭외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 내용이 또 그 고등학생이 연기해도 되는 내용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그 고등학생다운 배우들을 성인 배우들을 섭외하게 됐습니다. 뭐 사실 이 영화는 뭐 관람 등급이 15세죠? 네. 15세니까. 그런데 이제 어떤 대사들은 좀 15세를 넘어서는 대사도 나오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이들이 그 내면적으로 겪을 어떤 성적인 욕구를 어떤 식이든 어느 정도는 육체적으로 물성으로 좀 영화적으로 좀 표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봤어요. 그러니까 뭐 둘의 뭐 섹스를 본격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걸 넘어서서 좀 더 육체적인 측면들. 왜냐하면 그 또래들이 겪을 법한 사춘기적 그렇죠? 근데 그거를 감독이 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영화가 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이 캐릭터들의 육체성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건지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 그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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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요? 근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 네. 사실 이 영화에서 삭제된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얘기해도 되나? 네, 그 한 테이크 찍었던 둘이 키스 씬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이제 물가에서 이렇게 논의는 장면에서 저는 이미 키스를 안 해도 너무 이들이 몸을 이렇게 맞닿고 이렇게 물 속에서 어떤 사랑을 나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장면을 좀 빼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다른 가령 배우들의 한계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네, 맞습니다. 감독으로서 영화적 어떤 의도였던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저 개인적인 좀 아쉬움. 왜냐하면 이제 저는 영화의 물질성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그 인물들, 그 또래들의 어떤 육체성이 좀 어느 정도는 비주얼로 좀 나아졌더라만 하는 이런 거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 내용을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가령 다영이 어떤 충동적으로 가와이 선생한테 표현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. 응? 네.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것이 그 가와이 선생에 대한 뭐 흠모 이런 것보다는 어떤 28일 만에 그래도 28일 이제 4주잖아요. 그 4주가 계속 강조됩니다. 그 뭐 그리고 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거는 이 영화는 다중의 삼각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삼각관계로 치닫는 영화인가라고 처음에 예상했는데 그거는 그냥 배경에 지나지 않고 둘의 관계로 집중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연기의 이 농도가 워낙 짙다 보니까 예? 사실 영화는 삼각관계로 가는 것이 더 일반적인데 그런 선택하지 않은 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비평가들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으로부터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는 의도한 겁니까? 어떻게 됩니까? 저도 이제 계속 쓰면서 또 찍으면서 이 영화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 이 둘의 어떤 이야기여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둘로 모였던 그런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두 사람은 이 영화 속 캐릭터들하고 자기 실제 이 감독이 그런 바람을 전했어요. 아까
뭐냐면은 자기가 원래 있던 걸 다 지워버리면서 이 두 사람을 캐스팅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을 캐스팅으로 결합시키는, 이게 물론 이제 캐릭터 배우고 캐릭터 연기이긴 한데 어땠어요? 자기 이 캐릭터와 자기 평상시에 갖고 있는 캐릭터. 그 당시에는 정말 그냥 병훈이도 병훈인데 저도 저 자신을 조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약간 감독님도 어떻게 해라라기보다는 저희한테 진짜 믿고 맡겨주셨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병훈이로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뭔가 다영이와 저의 싱크로율을 말한다면 많이 닮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단순히 여성이라는 점, 그리고 우리 대학의 고등학생이었다는 점, 그리고 그냥 춤을 몸치지만 춤을 좋아한다는 거, 뭐 이 정도? 좀 그렇게 모범생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닮아 있는 것 같은데, 감독님이 아마 저희를 캐스팅하고 이제 생각했던 다양한 병원을 버리고 저희한테 믿고 맡기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랑 병훈이랑 저랑 민재랑 정말 이 다영이랑 병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다영이와 병훈이의 행동에 왜?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지만 촬영을 하는 저희는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이들이 하는 행동에 뭐 어떤 의문점을 다 던지려고 하지도 않았고, 다영이라면 그럴 수 있어, 내가 다영이라도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연기를 했거든요. 아마 그런 모습이 감독님한테 좀 더 신뢰를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땠어요?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무려 저 배우들하고 4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제 고등학교를 떠올리면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 넘치게 봤어요. 어때요? 우리 또 민희 씨도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또 이렇게 뭐가 있었을 텐데 좀 특별한 보면서 요즘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을 텐데 지금도 있고 다 있어요. 지금처럼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다 조용히 하거나 그냥 조용히 뭔가 숨기기 바빴잖아요. 그러면 희대의 나쁜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, 학교에서도.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어머니도 역할을 맡으셨던 그 배우님도 연기를 굉장히 이게 김채원 배우.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다영이라면 이 아니고요. 내 딸이 저렇다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포옹을 할 수 있을까? 아니면은, 왜냐면 요즘에는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약간 이쪽으로 선생님 옆으로 봐가지고 선생님과 비슷한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. 사실 평론가로서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통속적인 것과 비통속적인 것의 그 결합이 굉장히 잘 된 영화예요. 근데 어느 부분은 굉장히 통속적이에요. 근데 어느 대목에서는 진짜 관객이 허를 찌를 정도로 비통속적인 선택하는데, 가령 이런 거예요. 이런 류의 영화에서는 인물들이 한없이 일탈을 해요. 근데 이 영화에서는 본인들이 선을 지켜요. 걔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성적도 좋고, 그러니까 흔한 말로 반항을 하되 자기만의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친구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선택들이 어른인 제가 봤을 때, 야, 저런 어른보다 훨씬 성숙한 이런 선택들을 해요. 그래서 이 감독의 의도가 뭔 줄 알아요? 자기가 어른으로 애들을 그리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이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어른들은 대부분이 도식적이에요. 특히 그 교사. 근데 얘네 둘의 선택은 도식적이지 않아. 어느 대목은 도식적인데 도식을 넘어서려는, 이걸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 않았는가. 그런 점에서 30대 초반에 그 성인이 된 감독치고는 흔치 않은 선택인데, 그렇죠? 저 그렇게 봤는데. 네, 너무 잘.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. 네,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60대 초에 이 어른을 이렇게 설득시킨 거 훌륭한 영화입니다.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하마구치 류스케를 또 떠올렸어요.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보다는 좀 더 미장센이라든지 뭐 다른 영화적인 장치를 중시하긴 합니다만은 그 인물들의 어떤
대사와 표정과 몸짓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대단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138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맞아요. 텐션을 그러니까 몰입감이 뛰어난 영화예요. 그 점에서 우리 저 송 감독의 미래가 지금 기대되면서 다음 영화 바로 보고 싶어요. 너무 궁금해요. 어때요? 아, 혹시 본인이 하마구치 루시케가 되고 싶은 겁니까 한국에? 아니요. 저는 이제 저도 아직 저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이제 좋은 영화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잘 이렇게 영화는 발칙하게 찍었는데 아주 감독의 그 성품은 전혀 발칙하지 않네. 반전이 있으신데. 보니까 완전히 반전 감독이야 이 감독. 우리 저기 감독한테 네. 연기 두 분 네. 주로 연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뭐 코치 내지는 어떤 조언을 많이 받았나요? 감독님은 되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영화 내용은 되게 발칙하고 가끔 엉뚱하기도 한데 감독님 자체는 전혀 엉뚱하지 않으시고 아주 뭐랄까 단정한 예, 분이세요. 예의 바르고 네, 단정. 맞아요. 그래서 캐릭터가 그렇잖아 그래서 저희 캐릭터가 그런가요? 막 가는 것 같은데 네. 정리가 되어 있는 네, 뭐 선을 지키는. 네. 네. 그러니까 바람직한 청소년상이에요 그게. 아, 그러니까 일탈을 하되 맹목적이면 안 되는 거지. 자기의 일탈의 이유가 드러나야 되거든. 근데 우리나라의 그 많은 영화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못 보여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게 뭘까? 그러니까 너무 허망한 건데 여기서는 본인들의 방향의 이유를 알아요. 그리고 본인들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.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사실을 보통 같으면 막 숨기고 막 이러는데 떳떳하잖아. 아, 그거 놀라워요, 그거. 그래서 나는 어디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어디서 이런 배우를 찾아냈나. 사실 저 의무반으로 봤는데 완전히 반했어요, 이 영화에. 감사합니다. 어땠어요? 지금 이제 군복무 중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막 아련한 추억 같을 텐데, 자기 동생이 만약에 이런 동생 나오면 어떡하겠어요? 패겠어요? 아니면 격려하겠어요? 어떻습니까? 저는 격려는 못 해줄 것 같아요. 못 들었어요? 형, 나 저기, 고의야 자기들이? 네, 형, 나 사실은 우리 또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임신했대. 그러면 이제 형이 막 패고 그러면 맞는 거죠? 그쵸. 네. 제가 연기했을 때는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 했는데 제 동생이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. 이 영화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. 이 영화는 자기의 어떤 편견, 아집에서 좀 벗어나기를 이러한 어린 새로운 가능성에 그 17 그 가능성에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네. 티모시 샬라메와 아미 해머가 연기한 그 물론 그건 동성입니다만은 커미 바이 유어 네임이 막 계속 떠올랐어요.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참고했을지 모르지만 너무 이 영화랑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봤어요. 이건 내가 과잉해석인가요? 어떻습니까? 저는 떠올려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이 영화를 찍고 오히려 제가 배우고자 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사실 이 둘이 저에게 지도를 해줬어요. 제가 계속 다영이는 어떨 것 같아? 이러면 이제 뭐 어떨 것 같아요? 하고 저를 좀 안내를 해주고 병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맞는 것 같다 해서. 네. 그래서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성장담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흔치 않은 평범치 않은 성장 스토리라는 점에서 지금 주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뉴커런치에 선정돼서 또 그 국제영화비평가 연맹상을 받은 것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다음 손인록 감독 영화는 뭐 칸이나 베를린이나 뭐 베니스를 가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기대를 솔직히 해보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또 출연하게 되면 이제 같이 칸도 가고 뭐 베를린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런 기대를 갖고 영화를 만드시길 바라고요. 근데 사실 이제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맞아요. 그래서 한 5분, 10분 정도만 더 뺏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저는 네. 서윤이 그 다영이의 그
초반에 그 선생님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어가지고 사실 다양한 장면들이 있는데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인상적이었던 게 춤추는 건데 살짝 그 춤이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약간 의도된 바인 건지 아니면은 그 춤을 연습을 하셔서 살짝 그런 의도를 넣으신 건지 저 너무 궁금해요. 그게 사실 제가 댄서분한테 그 안무 영상을 받아서 꽤 그래도 한 달 전부터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연습을 계속 해서 촬영장에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딱 쳤는데 PD님께서 이제 너무 잘 춘다. 근데 이 역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추면 안 되는 것 같다.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조금 못 춰야 되나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 원래 실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약간 의도를 가졌다. 일부러 못 춰야 하는 거기서는 춤보다는 왜 춤을 추는지와 표정이 더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, 춤도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. 그게 의도된 거라니 더욱더 더 저는 빠져드는 것 같아요. 그 캐릭터에. 그게 살짝은 의도돼서 약간 그게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뚝딱뚝딱거리는. 네. 우리 저 병훈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은 어느 때는 굉장히 비겁하고 어느 때는 또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진짜 같은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영과는 또 다른 그런 면모들을 보여줘요. 네.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의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연기가 예를 들면 대사의 톤의 매너가 어긋나게 지금 연출을 했어요. 그 의도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다영은 약간 좀 떠 있는 대사 톤을 합니다. 원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저음해. 그래서 이게 계속 어긋나게 합니다. 그리고 이 대사를 처리할 때 보면은 끄듬할 때 저 친구는 보통 내립니다. 이 친구는 거의 항상 올립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상승하는, 그리고 이 친구는 현실을 벗어나지 않으려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신사실 정도는 얘기했을 때 이게 내 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고민해. 여기는 그게 뭐가 중요해? 내가 너에 대한 살아 이런 건데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이 뛰어난 영화예요. 사실은 이 영화는. 근데 이런 디테일들을 얼마나 이제 볼지. 그래서 전문가들이 좋아해요. 사실 저는 이제 대중들이 영화를 좀 더 많이 봐주길 바라는데 조금은 이게 그런 점에서는 좀 가이드가 좀 필요한 영화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어때요? 너무 오늘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 것 같아서. 그래요? 네. 사실 이런 얘기로 계속 1시간 더 가려고 그랬어. 근데 뭐 지금 끝내야 되니까 막 좀 쫓겨가지고 우리 네. 다음 일정과 우리 이 기술상의 문제로 이게 안 되면서 네.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. 예? 그래서 다음 기회 된다면 또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왜냐하면 다음 일정이 늦어지면은 또 안 되고 지금 저 매니저 저기서 지금 저 안 끝낸다고 지금 제 욕을 엄청 하고 있어. 예? 예정보다 지금 6분 7분 지났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. 네. 자 마지막으로 세 분이 관객들한테 뭐 보도 자료도 그건 있던데 관객들한테 한 말씀 바라는 거 전하면서 아쉽지만 마무리 짓고. 기회 봐서 한 번 더 뭐 또 좀 여유 있게 한번 좀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냥 편하시게. 네. 여기를 보고 네네네. 하겠습니다. 네. 그 여름날의 거짓말. 이 두 분이 정말 엄청난 연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좀 다양한 캐릭터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조금씩 다른 어떤 결들이 이렇게 엉키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꼭 극장에 오셔서 배우분들이 열연 봐주시고 또 이야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그 여름날의 거짓말 드디어 이제 열심히 와서 내일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게 제목에서처럼 좀 여름의 어떤 그런 습함과 어떤 그런 찝찝함과 근데 가끔은 되게 어떤 바다에서 느껴진 선선함이랑 통쾌함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영화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라고 믿게만 보지 말아주시고 조금만 더 열린 시선으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극장에서 보시면 더 좋은 영화니까 이번 여름에 그 여름날의 거짓말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
저희 그 여름날의 거짓말 28일에 개봉하니까요. 네, 영화가 보면서 많이 답답하실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런 말을 드네요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뒤에 봐서 제가 한번 무대 진행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 한번 뭐 하면 좋겠다.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다른 데서 또 나누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뭐 많은 상영관은 아닙니다. 그래도 상영관을 좀 찾아서 좀 가서 영화관에서 한번 영화를 보시면은 꽤 이 영화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런 비범한 감독, 이 비범한 배우들이 드디어 나왔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. 자, 칸차니가 영화 감독 그 여름날의 거짓말의 감독과 두 배우를 모시고 아쉽지만 이걸로 아우, 아쉽다. 맞춰야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인사하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